자,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다시. 자, 우선은 요 계약은 유효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첫째, 만약 요 계약이 무효이면은 이건 무조건 권리 취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고 시험도 안 나오고. 거래는 유효야. 근데 요 사람이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느냐, 요거는 앞 사람이 달려있다고. 자, 을이 만약에 권리자다. 권리자로부터 병이 넘겨받았다. 그러면 있는 권리를 승계를 했죠. 이걸 승계 취득이랍니다. 승계 취득.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그대로 권리를 승계합니다. 이때는 선의 악의를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져요. 무조건 권리를 취득합니다. 요거 하나. 그러면 을이 권리자가 되려 하면은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뭐가 돼야 된다고? 유효가 돼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됐죠. 머리를 흔들어 틀어 오늘 이거 어디 가서 연구를 하겠다 이래서 하지 말고 연구 대단합니다. 혼자 가면은 여기서 연구를 해서 끝내라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 놈이 권리를 취득합니까? 요거는 그죠? 앞 사람에 달려 있다. 앞 사람이 권리자 같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권리를 취득한다. 그럼 앞 사람이 권리자가 되려 하면은 갑과 을의 계약이 뭐여야 한다? 유효여야 한다.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을이 만약에 권리가 없는 사람이야. 무권리자 이래 되버렸습니다. 무권리자. 그럼 권리 없는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으면 병은 어떻게 될까?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요거는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특별한 경우단 말이야. 특별한 경우. 권리도 없는 사람에게 돈 주고 샀는데 병이 권리를 취득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칙은 새롭게 한번 써볼까요? 원칙은 병은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해. 이거를 우리는 저 갑과 을 사이의 거래 행위가 절대적이다.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절대적. 자, 그러나 권리 없는 자로부터 넘겨받았을 때 권리를 취득을 못하게 되면은 병이 억울한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예외적으로 제3자를 보호하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거래를 뭐라 한다고? 상대적. 이렇게 부른다고. 상대적. 이렇게. 그러면 제3자 보호 규정은 다시 두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자,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명의신탁. 명의신탁에서 제3자.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하나 더 있죠. 해제. 전에 들어온 제3자. 이렇게 요거 딱 기억하시고. 그러면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되는 거 107조 비진의 표시 무효, 108조 통정허위 표시 무효. 그죠? 그럼 취소는 뭐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맞죠? 그리고 해제. 해제 후의 제3자는 선의일 때만 보호된다. 이렇게. 그게 끝이라니까요. 자, 그래 해놓고 이제 그러면 을이 무권리자가 되려면 이 계약이 그죠? 없어야 됩니다. 계약이 없거나 거래가 없거나 거래가 없는 것을 뭐라 한다고? 부존재 또는 불성립 이렇게 부른다고. 불성립. 세 번째, 거래는 있는데 효력이 없다. 그거를 실효라고 하지요. 실효. 그러면 실효에는 다시 무효, 취소, 또 해제. 해지는 빼버립시다.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유효일 때는 갑과 을의 계약이 하자가 없잖아요. 그럼 권리자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권리자로 가면 무조건 권리를 승계 취득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리상 당연하기 때문에 시험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면 갑과 을의 계약이 이렇게 가버리면 을이 뭐가 된다고? 무권리자.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해진다고. 그럼 권리 없는 자로부터 병이 넘겨받았을 때 권리를 취득하느냐 보호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호되는 게 원칙이다. 보호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안 되는 게. 그래서 보호한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는 무효 취소를 뭐라 한다고? 절대적 무효 취소 이래 부른단 말이에요. 절대적. 그 다음 예외적으로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무효 취소를 상대적 무효 취소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제3자 보호 규정, 즉 상대적인 무효 취소도 다시 두 가지로 선의의 제3자만 보호된다.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선의만 보호되는 거 비진의 표시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차고 사기 강박 취소, 해제 후의 제3자.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또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요거는 무효 사유입니다. 무효. 요거는 상대적 무효, 요거는 상대적 취소 이렇습니다. 취소. 명의신탁도 상대적 무효 이렇고. 그죠? 해제도 마찬가지죠. 제3자가 어쨌든 간에 보호되기 때문에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하여간에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은 무조건 뭐라고? 상대적. 보호가 전혀 안 되는 것을 절대적 이렇게 부른다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고, 사기, 강박, 취소는 상대적 취소. 그러면 절대적 취소 하나를 딱 알면 끝이잖아. 절대적 취소. 제3자가 전혀 보호되지 않는 절대적 취소. 하나밖에 없었죠? 아까 뭐였습니까? 제한 능력에 의한 취소. 이렇게. 요거는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제3자는 무조건 보완됩니다. 끝이야, 끝. 이 원리를 터득한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자, 1번에 보시면 을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 이렇게 돼 있죠. 위조. 자, 이거 보세요. 을이 계약을 위조해가지고 등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거래 자체가 없잖아요. 맞죠? 거래 자체가 없죠. 그러면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 그럼 을이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으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했을 때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으면 불취득,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취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있는 거 빼고는 없다고. 없는 게 99%야. 있는 거는 몇 개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거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 해제, 명의신탁 그거밖에 없다고. 그러면 위조했다 그 말은 거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니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 이게 답이다. 됐습니까?